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세상은 물질의 풍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달려가다 보니 오히려 내 마음속 공간은 점점 작아졌고 빈약해졌습니다. 주변 사람을 돌보는 일은 물론이고 이젠 내 자신을 살피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나와의 만남을 뒷전으로 미루어두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향해 가는 길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그래요. 그저 그래요.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위안하기도 합니다. 매일 바쁜 업무에 파묻히고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뿌듯할 때도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의 시간, 무엇인지 모를 내 안의 감정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느낌들, 다시 여럿이 모여있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적당히 감정을 나눠봅니다. 그러나 가짜 감정의 교류가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는 것도 잠깐.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씁니다. 그렇게 덮고 감추고 외면한 내 안의 숨은 감정들. 내가 감추려 하면 할수록 더 커다랗게 자라나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나입니다. 이른 새벽, 직장을 다니는 송희 씨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어제의 일과를 정리한 후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정원이를 깨웁니다. 괜찮아? 아이고 예쁘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정원이 축복해주세요. 정원이가 잠 깨는 동안 송희 씨는 아침밥을 차리느라 분주합니다. 나 요즘 커피 왜 정원이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은 남편에게 슬쩍 떠넘기고 정말 반대야. 3월 3. 저게 더 빨라. 간단히 식사를 해결한 후 다시 바쁘게 가족들의 하루를 준비합니다. 다 챙겼어 저거. 그거 설거지 여보 그거 끝냈어요? 뜨거. 갈 거야 지금? 매일 아침 이 시간은 늘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돼 정원아. 오늘도 기쁘게 지내? 장갑. 알지? 이제 엄마 말 안 해도. 안녕. 하지만 송희 씨의 아침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껴야 돼, 둘째. 제인아. 아니, 제인아. 그러가면 안 되고. 올해 6살인 둘째 제인이는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아직은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익숙치 않은 어린 나이. 늘 엄마의 마음을 초조하게 합니다. 제인아, 진짜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만 가져가. 어린이집에 보낼 가방 2개에 송희 씨의 출근 가방까지. 들고 가야 할 짐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데 이리 와. 딱. 우리 가자 제발. 제인아
제인아, 차 2개는 넣어도 돼? 여전히 꿈쩍도 않는 제인이는 또다시 장난감을 고릅니다. 사실 1분이야. 이쯤 되면 폭발 직전에 다다릅니다. 우리 한 3분 안에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아, 엄마. 나 나가고 싶어. 늦을 것 같아. 경활처럼 새로운 거야. 근데 엄마 늦을 것 같아. 이제 빨리 가고 싶어. 결국 보다 못한 아빠가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제발 가자. 배고파? 엄마 쌌어. 배랑 귤이랑 쌌어. 자, 이게 잠바. 계단으로. 매일 이렇게 아슬아슬한 시간에 집을 나서는 모자. 아, 오늘은 너무 다행이다.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다니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뭐 집에 갈 때도 바로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바로 딱 가자 하면 오느냐, 그게 아니라 집에 안 간다, 막 똥은 등에 다 묻어 있는데 기저귀 안 갈겠다, 그러고서 유모차로 밀고서는 계속 10시까지 밤에 그 산책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씻기고 재우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전쟁인 거예요. 그렇게 열불이 막 치솟고 이럴 때, 그래서 막 결국에는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막 난폭 운전도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이 카시트가 막 옆으로 확 기울어지고 막 빨리 폰을 그치? 그래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가혹한 엄마 노릇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화가 나지? 실제로 우리가 정말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사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아주 강요된 마음을 많이 봤거든요. 울면 안 된다든지, 특히 남자애들은 뭐 사나이가 그런 거 가지고 웃는다든지, 뭐 치사하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예는도 내 마음하고 상반된 어떤 반응을 받는 수가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혼돈 속에 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수용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데서 수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을 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의 용량이 사실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부분을 기술이나 물질 문명에 할애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쪽의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적인 부분은 굉장히 고대인들에 비해서 탁월하지만 추상적인 생각,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의 공간은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비워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센터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건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래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으로 이곳에 문을 두드린 사람들.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해 마음의 병을 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 찾아오셨을 때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상담을 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내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고 인식하고 알아차려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찾아 나가게 되거든요. 화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미안함 할 때도 화를 많이 내는구나. 또 뭐 부끄러워할 때도 화를 많이 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딱 닿아 있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또 그에 맞는 또 행동들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반복적인 그런 그 습관
생각들로부터 또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여주지 마, 보여주지 마. 이거 나 내가 보여주지 마. 만들 거야. 저녁 시간. 보여주지 마. 티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송이 씨. 뭔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여기 후보야 후보. 나가. 어. 따뜻한 푸구나? 어떻게 맞았어? 알았어? 맞았어? 지금 내 재산을 뺏기고 있어. 숙제할 때. 이 게임은 매일 육아와 직장 일로 감정에 트이던 그녀가 찾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희망을 느끼는. 맞아. 열불이 치솟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빨리 안 해! 막 이러고 싶은 거죠. 왜냐면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왜 이럴까 진짜.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화가 치솟을까. 근데 내 안에 치솟는 이게 뭐지?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그냥 머리로 정리해서 아니야 내가 지금 수양이 덜 돼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원래는 눌렀었는데 그게 수양이 덜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비폭력 대화라는 이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섬세한 한 60장의 느낌 카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느낌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거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고장난 기상 나팔처럼 좋다 나쁘다만 하면 그냥 삑삑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표현할수록 그거였어. 너 지금 부끄러웠던 거구나. 너 지금 이게 속상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정말 이제 섬세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제 연습하게 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감정이라는 게 희노애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희하고 락은 있으면 좋으니까 굉장히 좀 즐기고 좋은 것 같으세요. 그런데 희하고 낙이 있다고 해서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노하고 애 같은 감정이 나오면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정말 날씨처럼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날씨가 나쁘면 기분이 꿀꿀해지고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날씨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날씨는 일종의 지나가는 것이고 문제는 내가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뭐 우산을 쓰고 나간다든지 뭐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가 어떤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그런 날씨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산단 말이죠. 요즘 우리 주변엔 자기 감정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서적과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 쉽고 간단하게 나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이건 그렇게 안 줘. 주먹밖에 없어. 그러니까 책을 보고 있어. 음악 일을 하고 있는 지은 씨. 완성돼 있지 않았어. 한꺼번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자꾸 울컥울컥해요. 네. 그래서 그 울컥울컥하는 것들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런 지은 씨를 돕기 위해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정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다뤄볼 텐데 누군가 밉거나 막 이런 감정이 들 때는 그러면 안 돼. 좀 컸어요. 특히 뭔가 아프고 그럴 때는 그건 나 아파 슬퍼라고 말하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 말하지 않는 걸 어릴 때 더 먼저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그녀 앞에 사진 한 장이 놓여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지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게 다 감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우리 안에 어떨 때는 이게 튀어나오고 어떨 때는 이게 튀어나오는 건데 이게 없지는 않거든요. 항상 내 안에 함께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아까 억누른다라고 하는 게 이런 감정이 되게 나쁜 감정인 것 같아가지고 튀어나오면 뭔가 방해받고 힘들 것 같아서 사람들은 많이 누르고도 살거든요. 그래도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이 조금 더 낫겠죠? 선택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고. 자, 마지막.
우리 마음속 감정들이 이렇게나 다양했다니 놀랍습니다. 조금 더 양이가 좀 잘난 딸이 되고 싶고 그게 또 나에게 스스로도 기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 그렇지 않았을까. 네, 저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선생님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얘랑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걸 맨날 펼쳐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바쁜 일상에.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이런 거는 냉장고 같은 데다가 붙여놓고 해도 되고 가장 큰 감정 하나만 하다 보면 근데 또 보면 그날 있었던 감정 중에 2-3개 정도는 사실은 하루에도 수백 개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대표 감정이라 그래요. 그런 걸 한 2-3개 정도만 우리 오늘 거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그냥 여기서 딱 단어를 내 마음속에 있는 대표 감정을 찾아내 적어보는 일. 역시 낯선 일입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사회성이 떨어짐이라는 생활기록 본 적도 있었어요. 그게 아마도 감정의 교류나 이런 거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왜가 아니라 그렇구나를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 달력.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 3분에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마음 달력 감정표에 있는 감정을 보며 오늘 나의 핵심 감정이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둘, 감정표에서 고른 핵심 감정을 탁상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기록합니다. 셋, 매일매일의 감정을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기록한 후 한 주 또는 한 달 후 나의 감정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봅니다. 넷, 나의 감정을 매일매일 알아주고 읽어주면서 친절하게 느끼는 과정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정서 돌봄의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성우 씨 가족. 오랜만에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좀 지나가고는 잊읍시다. 감정을 읽거나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다르지 않죠. 일반고에다 그러면 대학을 가. 잘해봐. 나도 몰라. 어쩌라고. 원장님이 아직도 전화를 안 주셨어. 그래서 가족이 넷이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모이게 되면 각자 그냥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껏해야 애들 잠깐 뭐 저녁 먹을 때 뭐 할 때 이렇게 우리 셋은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항상 빠지게 되죠. 그리고 오면 이거는 정말 저희 가정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 요즘에 다들 워낙 하나씩들 다 있잖아요. 개인 시간이 있으면 자꾸 이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집에 오면 그게 이해는 하지만 이제 뭐 야구할 땐 야구 보면서 스마트폰 하는 게 늘 일상이니까. 그리고 주말엔 자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성격 자체가 이렇게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집에 오면 가족들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뭘 어땠니 저땠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있는 스타일이고 그걸 가지고 이게 해봤자 이제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굳이 뭐 하려고도 안 하고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죠. 거의 없어요. 주말에 아침에 오늘처럼 가끔 한두 번? 그냥 딱히 큰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아빠까지 다 있으니까 뭔가 어색할 때도 있고. 그냥 담배 피는 아저씨. 맨날 어디 가져가면은 귀찮다고 하면서 안 가요. 나가서 같이 놀면 좋겠는데요. 뭐 저도 그럴 시간은 별로 없고 아빠도 뭐 안 나가고. 밖에서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아무래도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러면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을 때 이 사람 편한 거는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냅두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 이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포기? 그냥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거 좋아하니까 냅둬야지. 안 그러면 말하기 시작하면 싸우고. 직장 동료와의나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하고의 관계에서가 안 좋아졌을 때는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하루 정도? 길면 하루 정도? 하고 이제 다른 걸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되는데, 가족하고의 있었을 때는 그게 서로 풀려서 화해를 하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그럴 때 되면 아, 참 외롭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네. 뭐 불안, 따분한 이런 것도 생각나지 않았던 단어. 그래서 이 가족에게도 마음 달력 프로그램을 소개해 봅니다. 선택할 수 있게.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설명을 듣는 가족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나선 건 바로 성호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저희가 우리 가정에 도움이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싫은 감정은 있는데 겉으로는 그러니까 드러는 근데 그거를 말을 하기는 그렇고, 그걸 어떤 때는 인정하기도 싫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감정이 안 좋을 때 왜 안 좋은지, 어떤 기분인지, 솔직히 여자들이 그런 좀 뭐랄까 심리를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런 걸 하면 도움이 내한테, 우리 가정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 내 마음을 읽지 못하면 나 자신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슬프다 그러면 그거부터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선 그냥 술 마셔버린다든가, 뭐 위험한 행동을 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한테 화낸다든가, 또 너무 지나치게 그 일 중독에 빠진다든가. 그래서 자기한테 가혹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냉혹하고 무섭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차가운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사회는 따뜻한 영혼이 없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각종 정신질환도 많이 생기고 사건 사고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불행한 사회가 되겠죠. 사실은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1차적으로 감정이 본질적으로 뇌에서 나왔던 어떤 변형계에서 나온 감정이 뇌의 어떤 고위 중추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나서 미치고 싶고 진짜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더라도 내가 화가 많이 났구나, 어떤 때문에 내가 속이 많이 상했구나, 이런 식으로 언어화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조금 순화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톤이 있고 다양한 질이 있는데 각기 그 감정들을 이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 같은 것들은 일종의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좀 알아보고, 우리가 보통 명상 같은 데서 알아챔이라고 하죠. 알아차림. 내가 지금 어떻구나. 사실은 굉장히 어떤 뭐 종교적 명상이라든지 이런 데 중요한 어떤 기전이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알아차릴 수만 있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이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 마음 달력을 시작한 지은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각자의 일로 늘 바쁜 지은 씨 가족. 아무도 없는 집에서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일찍 들어와서요, 새벽에. 그래서 오면 진짜 쓰러져서 자기 바빠요. 겨우 씻고 겨우 잠들고, 그리고 또 일어나면 뛰쳐나가고. 다행히 숨가쁜 일상 속에서도 지은 씨는 매일 잠깐씩 틈을 내 마음 달력을 써왔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습관이 잘 되면 뭔가 딱히 일기를 매일매일 쓰지 못해도 딱 2단어만으로 거기에 단어 몇 개만 추가하면 하루가 정리될 것 같은 느낌? 기분이 하루 종일 뭔가의 작은 기분 때문에 하루 종일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가장 많이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금방 또 유쾌해지고 재밌는 거 보이고 밝은 거 보이면 좋아하고, 그래서 억지로 어떤 감정을 붙들고 있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기분이 바뀌면 바뀌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달력처럼 만들어주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옷장이 막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해라 그러고 그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깨끗해지는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 마음의 옷장도 흐트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아, 이렇게 내가 못난 사람이 아니구나, 나만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그 사람들한테서 좀 배울 게 뭐지? 또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으면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하는 그런 사회적인 도움의 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주변에도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막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SNS 카카오톡 있잖아요. 메신저 프로필에도 그 따로 종이 주신 거 이렇게 스캔 떠가지고 넣어놨어요. 내가 그냥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딱 꺼내서 보려고. 그리고 또는 이게 뭐야? 하면은 아, 여기 이런 건데 라고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에서는 2014년 사순시기에 언론사들과 함께 마음 달력 체험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한 3년 조금 넘었고요.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바로 생겨서 사실 정신이 좀 없었어요. 이제 남편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첫애다 보니까 서로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8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래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도 했고, 대화도 다른 연인들보다는 또 충분히 잘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많은 게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약간 혼란스러움도 있었고, 또는 뭐 실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반면에 저도 좀 미안했던 부분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제 점점 더 약간 골이 깊어지는 걸 느껴서 이게 단순히 핑계거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던 찰나에 마음 달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사순시기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보고, 아, 사순시기면 좀 그 시기 동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자기 걸 좀 내어놓고 또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저도 뭔가를 좀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안 됐어요. 잘 생각처럼. 마음처럼 잘 안 됐고, 이게 뭐야 남편도 막 그러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틀 3일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고,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오늘 느낌을 하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가볍게 단어로만 얘기했다가 단어 하나가 단어 2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에피소드 나눔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좀 공유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건 사소한 에피소드지만 처음에는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실 육아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일도 좀 지치기도 한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아빠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하루는 새벽에 이제 분리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분리수거 하는데 새벽에 잠이 깼는지 문 닫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마루에 나가보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은 3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었는데 했더니 이제 제가 은연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는 이제 뭔가가 각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나름 이제 결혼도 이제 막 했고,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뭔가 시작한다는 기분에서 우리 감정도 한번 돌아볼 겸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사람과 부딪히는 관계에서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속상한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어떤 식으로든 또 남편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한 감정이 들었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날은 100% 남편도 속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면 서운했다 뭐 이 정도로, 그 전에는 기분이 좋았어도 제가 표현한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제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경우에는 또 같은 말도 또 기분 좋게 듣기 좋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 달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써 나갔는데, 오히려 제 자신을 좀 더 많이 돌아볼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나가는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요일 아침, 중고등부 주일학교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만큼 감정의 변화도 많지만 그걸 표현하는 건 아직 서툰 세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항복하소서. 10명 넘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마음 달력을 소개해 봅니다. 이 시간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청소년 담당 신부님의 신청으로 마련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볼 거니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대로 적어서 나는 뭐뭐한 송대한입니다. 나는 뭐 설레이는 바오로입니다. 라고 하나씩 자기 이름이랑 한번 좀 적어줄래요? 그냥 잠깐 한 1분 정도만 생각을 해봐요.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다행히 아이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한 손수연 로셀리나입니다. 너무 와닿아요. 교황님께서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의 마음을 좀 살펴달라. 그러려면은 이웃을 좀 보려면 이웃이 아픈 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잘 봐달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나는 앞으로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로움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떤 희망이나 꿈, 모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죠? 그렇죠. 이 시간도 먼저 다른 이의 감정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 봅니다. 느껴지는 그대로 그냥 적어줘.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아이들. 이제 친구들이 나눈 거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독, 고민, 근심, 걱정, 울고 싶다, 외롭다. 실연, 회고, 떨림, 배고픔, 쾌감, 흥분, 정말 힘듦, 복잡함. 마음을 읽을 줄은 다 안다는 건 여기서 보여지잖아요. 근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적힌 카드를 나눠줍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수십 개, 수백 개의 감정들을 표현해 준 거니까. 근데 이걸 늘 살면서 내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못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달라는 것.
그 감정을 읽어주면은 그 감정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나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은 오늘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그 메시지를 위해 아이들에게 딴 거 없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 속에서 이것들이 꼽히는 걸 보면 참 기쁘거든요. 근데 특히 오늘은 도봉도 성당 친구들은 더욱더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함께해서 되게 기쁘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마음 읽기가 지금 여기에선 작은 성당에서 시작을 하지만 좀 곳곳에 펴져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따뜻하게 지키는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일 오후 다시 찾아간 성우 씨네. 외출했던 엄마가 학교를 마친 수연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학원을 가기 전 잠깐 숨을 돌리는 시간.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선체로 과제를 하는 누나에게 이타기가 슬쩍 애정을 전합니다. 티격태격하던 남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리고 엄마와 아들이 나누는 웃음으로 집안엔 행복의 기운이 가득 찹니다. 지난 3주간 마음 달력을 함께 기록해왔던 성우 씨 가족. 4명의 감정을 적을 수 있는 달력도 따로 만들고 그간 하루도 빠짐없이 각자의 마음을 기록해왔습니다. 아빠는 뭐 어땠겠구나, 이타기는 어땠겠구나, 뭐 엄마는 어땠겠구나 대충 짐작이 가니까 짜증이 나도 아빠가 뭐 화났다고 하면 좀 참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중간고사 끝나고서부터 그냥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서 그런지 예민해져 있다가 약간 짜증났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생각보다 짜증났다는 감정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게 많더라고요. 화난 날도 있고 그냥 멍한 날도 있고 신기했어요. 제 감정을 좀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안 쓸 때는 뭐 학원 갔다 오면은 그냥 힘들고 지친다 하고 그냥 바로 자긴 했는데 요즘은 그냥 내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하면서 좀 되게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요. 알기 어려웠던 게 제 자신이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내가 어떻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좀 묘하죠. 저거를 보고 제일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 성우신 것 같아요. 오늘 뭐 어떤 거, 왜 짜증났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주고 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애들보다는 성우 씨하고의 대화가 조금 더 그거로 인해서는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장 그리고 남자, 내가 이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 이런 느낌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분리를 하고 아무 일 없다. 아무리 내가 속 상하고 바깥에서 그런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집에서는 아무 일 없듯이. 근데 그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내 혼자 그냥 혼자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아예 혼자 방에 들어가 있거나 저걸 하게 되니까 이제 일단 적어야 되잖아요. 일단 오늘 내가 어떤 감정,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오늘 어땠겠구나 하면 하루 일과를 쭉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적고 나면 물어볼 경우가 생기고 저 역시도 이제 물어볼 경우가 생기고 왜 오늘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그걸 말을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화가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걸 하면서 같은 맥락이지만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한테 짜증내는 몇 가지 습관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화장실에 저희가 이제 물이 활칼 안 내려가서 욕조에서 머리를 감고 나면 이게 다 이렇게 범벅이 돼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다 치워야 되는데 되게 싫어하거든요. 머리카락 막 떨어진 거를. 근데 얼마 전부터 그거를 다 이렇게 치우고 나오더라고요. 항상 깨끗이. 그래서 일단
어저께 제가 얘기를 했는데 되게 고마워요. 그게 정말 사실 작은 건데 집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그런 게 되게 고맙고요. 그게 일단 집안일에서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저거를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니까 고마웠고, 그 다음에 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좀 뭐가 안 좋았는데 애들이랑 계속 막 이랬어요. 아들하고도 좀 그러고 딸하고도 그러고 그전에도 토요일 일요일이 계속 좀 사소하게 부딪히는 게 많았는데 아들하고도 잘 풀어주고, 제가 이제 화나서 뒤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랑 앞에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들 풀어주고, 딸도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상황, 그리고 닥쳐올 상황을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을 해서 아, 내가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그리고 아,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저 내면이라고 해야 될까? 그 내면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해보지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이랬구나, 아, 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아,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화가 났던 것도 이게 좀 차분하게 가라앉아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좀 겪었어요. 그 옛날에는 제가 막 화가 나고 분이 오면 막 씩씩씩씩 그래가지고 막 밤에 잘 때도 막 이때는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요 며칠간은 좀 잠을 좀 잘 자긴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쌓아가면서 더 행복한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지은 씨를 다시 만나러 가봅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러 힘들어했던 지은 씨 역시 많이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그녀 역시 매일 빼놓지 않고 마음 달력을 적어왔네요. 이제 2주, 3주? 그 정도 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해볼만 하겠구나. 정말 매일매일 일기는 게을러서 못 쓰지만 이건 단어 2개 쓰는 거니까 그냥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하고 하루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는 것도 좋았고, 또는 그냥 지나갔던 순간들, 그런 것들도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지? 별 기분 없었는데? 아무 감정 없었는데? 근데 그 아무 감정 없는 애 정체는 도대체 뭐였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위로가 되는 느낌? 토닥토닥하는 그랬었구나.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내가 나에게 솔직하게 나를 속이지 않고 내 감정을 바라봐 준다면, 그러면은 이랬었구나, 네가 그랬구나, 너는 지금 이렇구나 알아봐 줄 수 있는 좀 좋은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근데 이것도 부지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 달력을 통해 자신을 만난 지은 씨는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권합니다. 이런 기분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 같은 감정들을 미리 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아까와는 다른데 뭐지? 그랬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막 사전처럼 찾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일뿐만 아니라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볼게. 주위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와 세상의 일들 속에서 내 감정을 뒤로 하고 그저 세상을 따라가며 사는 우리들. 나를 잃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애써보지만 결국 내 감정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읽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통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